손오공이 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구름 위로 올라갈 수 변신을 했나요? 예, 아이언 슈트를 입고 상공을 나르는 그런 모습이네요. 물리적으로 저는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안경근 교수이고요. 기업혁신 플랫폼 미래모빌리티 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미래 탈 것의 모습들이 영화에서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빌리티를 살펴보고 실현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강력 제트 엔진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속도를 내고 있네요.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온, 고압, 가스를 고속으로 분출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요. 주로 항공기용으로 지금까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트 엔진을 탑재한 차를 제트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실용화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례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가 제트카라고 되어 있고요. 90년대 영국에서 개발되어 있는 제트카는 음속수로 달리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드라고 외치니까 차량 외부에서 보호 소재가 들려지네요. 방탄 기능은 소재 기술이죠. 실드를 해제하기도 합니다.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방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VIP 경호 차량 이런 데 방탄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에서 개발되어 있는 사이버 트럭을 공개했을 때 적용되어지는 소재가 아주 유명하죠. 미래 모빌리티에서 소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능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입니다. 차를 개발하는 기업과 과학자들은 가볍고 단단한 다양한 소재를 자동차에 적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이 장면에서는 변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영화라 그런지 지금 착륙한 기술보다도 굉장히 정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운전자가 없는데 자동으로 호출되는 자율주행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이 5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까지도 장애물을 회피해서 갈 수 있는 5단계 레벨인데 현재 테슬라 차량에서 자동 호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자율주행 2.5에서 3단계 정도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운전자 없는 택시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변신을 했나요? 예, 아이언 슈트를 입고 상공을 나르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있는 형태의 모빌리티였는데 모빌리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있는 형태의 개인용 항공 이동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 기술을 구현하려면 사람이 일단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를 띄울 정도의 추진력이라든지 충분한 출력, 대용량의 배터리, 에너지 기술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소형 아크 원자로라는 것을 아이언맨이 개발해서 그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화가 되려면 안정성 검증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은 끔찍한 사고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드론 기술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배터리가 부족할 때 자동적으로 발사 지점으로 돌아가는 기능이라든지 추락 상황을 대비한 낙하산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함께 구비가 된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네요.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 수단으로서 기능만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크 원자로 같은 기능은 안 되지만은 엔진의 힘으로 사람을 띄울 수 있는 정도의 드론 장치들은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도 가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단말기를 부착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차를 조정해서 자동차를 돕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있는 자동차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인 조정 항공기, RC카 등에서 저희들이 적용해서 알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다만 인터넷이 느린 지역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방금 장면에서는 정지 가능한 호버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동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헬기 드론 등이 있었는데요. 드론 중에서 물속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장치가 있어서 이 영상에 나온 것과 다른 형태라면 현실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닥터 리코리안 영화 한 장면인데요. 자기 부상 모빌리티가 나오고 있네요. 자기 부상은 자기 반발력을 이용해서 물체를 띄우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면에 닿아서 생기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기 부상에 사용되는 자석은 전자석, 영구자석, 초전도 자석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전자석 방식은 고속 주행에서 정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족석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영구자석은 아무리 강한 영구자석을 이용해도 부상력이 약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이 가능하려면 초전도 방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초전도는 영하 180도 이하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액체 질소 등을 이용해서 냉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초전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체의 온도를 유지하고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터널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차와 같은 제한된 형태로만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마션이네요. 화성에서 탐사를 진행 중인데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모빌리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태양열 패널을 이용하여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여러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차량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를 충전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금도 널리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태양 전지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드래곤볼 이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어릴 때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이네요. 아쉽게도 사람이 구름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기술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상상해보면 아주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기술이 구현이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다양한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술일 수도 있고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봤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렇지만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와 같은 기술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